중학생들 중에 수학 100점 3년 내내 받는 학생도 있어요. 100점은 아니더라도 90점 이상 A 받는 애는 꽤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이 고등학교 가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도 나옵니다. 그거 아세요? 왜 그렇게 되는지, 어떻게 예방하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TG 수학 원장 김종명입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수학 교육했어요. 서울대 수학과 나와서 재수생 고3 수업도 하고요. KMO, 영재고 가는 애들 수업도 하고요. 초등 사고력 수학 수업도 하고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다니는 학원을 분당에 차려서 10여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 봤는데요.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게 중학교 때 잘한다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줄줄 흘러내리는 경우를 꽤 많이 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특히 수학의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원인 그리고 예방법 조금 말씀드릴게요. 첫째, 원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저희 학원 다녔던 언니가 저희 학원 다녔어요. 그 친구는 상상고 나와서 서울대도 합격하고 인서울의대 합격해서 지금 의대 다니고 있어요. 그 동생이 이번에 고1 올라갔어요.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 갔어요. 그 학생이 저희 학원이 초등부 때 조금 다녔던 학생인데 갑자기 연락이 오신 거예요. 몇 년 만에. 원장님, 저 누군 엄마인데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 기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러고 그 학생 이야기를 하시는데 누구누구가 고등학교 갔는데 이번 시험이 2등급 후반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늘 3년 내내, 중학교 3년 내내 100점 받던 학생인데요. 그러면서 걱정을 막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상황을 들어보니까 3월 달 올라가면은 고1 학생들이 전국 모의고사, 전국 학력평가를 쳐요. 중학교 전범위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는데 거기서 2등급 후반대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4월 달 중간고사 쳤는데 중간고사 성적도 80점 초반대가 나온 거예요. 그 점수가 아마 내신으로 2등급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늘 100점이라 걱정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어요? 여쭤보니까 중학교 때 센수학 그리고 RPM 그리고 프린트 이렇게 공부하고 수투까지 선행학습을 했더라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상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심화교재를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중학교 때 내신 100점 받는 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내신 범위까지는 기본서, 응용서 정도를 달달 하면은 100점 근처가 나오고요. 거기서 조금 성실하고 기억력 좋고 그런 애들은 100점도 잘 맞아요. 거기에다가 약간의 심화교재만 보태주면 거의 다 외워버려요, 걔들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시험 난이도가 올라갈 때 자기가 이때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달달달 외워서 대응하려고 하니까 외워서 커버를 못하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내신은 80몇 점인데 전국 모의고사는 70몇 점대가 나왔거든요. 전국 학력평가는 더 낮게 나온 거죠. 3년 내내 100점이었는데 왜 이렇게 낮게 나왔을까요? 범위가 확 늘어나니까 딸딸딸 암기했던 거로는 시효가 있죠. 좀 지나면 까먹잖아요. 3년 치니까 범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딸딸 암기로 안 되는 게 많아졌던 거예요. 그럼 2학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난이도가 더 어려워집니다. 배우는 내용도 수완, 수투, 미적분 이런 거 막 나오면서 어려워지고요. 이과 애들하고 문과 애들 섞여 있는데 문과 애들은 쭉쭉쭉 까이죠. 외고 애들이 굉장히 성실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학습능력도 좋고 독해력도 상당히 좋거든요. 무지무지 성실해요, 걔들이. 그런데 외고에서는 수학 시험 문제를 어렵게 못 내요. 어렵게 내면 변별력이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어렵게 내요.
그럼 외국 애들이 거기에 대응해서 완전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신히 어느 정도 등급이 나와요. 근데 걔들이 내신에서는 그렇게 하는데요. 수능에서는 여지없이 깨지는 거예요. 이과 애들하고 같이 붙으니까 외국 애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독서 많이 하고 머리 좋은 애들인데 걔들도 수학에서는 1등급을 거의 못 받는 거예요. 2등급도 거의 없어요. 3등급, 4등급 이런 처참한 등급이 나옵니다. 외국 애들은 딴 과목으로는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완전 전국에서 양민 학살하고 다니는 애들인데 수학만 그래요. 왜냐하면 걔들이 중학교 때까지 암기식 수학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과 애들한테 밀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문과, 이과 따로 점수를 내니까 밀리지 않았는데 다 못하는 문과 애들끼리 하니까. 근데 이제는 문이과 통합돼서 하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공부 양을 늘려요. 공부 방법을 안 바꾸고 달달달 암기하는 문제집의 개수를 늘리는 형태로 대응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학교 때 공부하던 방식을 고등학교 때도 양만 늘려서 하다가 한 1년 지나면은 포기를 하죠. 아,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되나 봐. 근데 저희가 해보면 머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삼수생을 가르쳤는데 삼수하고 5등급이었던 애인데, 재수하고 5등급이었던 애인데 1년 동안 가르쳐서 걔 수능 1등급 나왔거든요. 가능은 해요. 좋은 방법으로 많이 하면. 근데 나쁜 방법으로 많이 하니까 해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나쁜 방법의 핵심이 시시한 문제집을 달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럼 좋은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컴포트 존을 벗어나는 문제집을 체계적으로 배치해야 돼요. 요거를 배치한 다음에 그 어려운 문제를 심한 문제라고 하죠. 자기 힘으로 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혼자서 낑낑거리면서. 근데 해보면 이거 잘 안 돼요. 안 풀리면 도저히 못 풀 것 같고 답지를 보고 싶고 배우고 싶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한 적어도 3년, 길면은 6년 동안 못 푸는 거는 배워서 외운 다음에 응용하는 거야 라고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고등학교 때 극복하는 애는 잘 못 봤어요. 왜냐하면 학원에서는 얘들을 완전 개조를 잘 안 해요. 개조하다가 성적도 떨어지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내신 성적 유지하는 선에서 딸딸딸해서 문제를 많이 풀리고 숙제 많이 내주고 시험 많이 치는 거로 대응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학원에 학생은 붙잡아 놓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시켰는데 성적 안 나오면 네 문제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심한 문제 풀린다고 막 문제수 줄였다가 성적 떨어지면은 학원을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쉽사리 시도를 못해요. 그리고 학원에서도 얘를 어려운 문제에 붙들고 매달리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얼리고 달래고 해봤자 몰이 다 큰 애가 쉽게 다루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을 통해서는 얘 레벨이 올라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3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이런 속성이 생긴 거예요. 수학은 타고난 머리 순서대로 된다. 놀던 애가 성적이 낮을 수 있는데 머리 좋은 애가 놀다가 하면은 열심히 했더니 다 추월한다. 역시 머리가 최고야. 이런 거 생기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애들 머리를 개발하는 사고적 수학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있어요. 좋은 방법으로 공부하면 애들 머리가 올라갑니다. IQ 측정을 해보면 실제로 IQ가 20, 30씩 올라가요. 여러분 IQ 고정인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때 왜 수학 성적 안 올라가는데? 좋은 방법으로 많이 안 해서 그래요. 좋은 방법을 애들이 시도를 안 해요. 제가 사고적 수학을 하게 된 이유인데요. 그런데 소수 애들은 제가 가르쳐주는 좋은 방법을 따라서 해요. 하면은 1년이면 문과 애들은 1등급 나와요. 요즘은 좀 다른데 확통 같은 거는 1등급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떤 애는 문과에서 이과로 바꿔서 미적으로 바꿨는데 1년 만에 1등급 가는 애도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는 안 된다. 타고난 머리 순서대로 된다. 이렇게 믿는 마인드가 있어서 그래요. 그거를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정 마인드셋을 노력하면 머리가 자라. 근육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은 내가 무거운 역기 못 들지만 노력해서 근육을 키우면 이 무거운 역기 들 수 있어. 이렇게 믿는 성장 마인드셋으로 바꿔주면 그 다음부터 애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애들의 마인드셋을 바꿔줘야 돼요. 고정 마인드셋에서 성장 마인드셋. 언제 기회 되면 성장 마인드셋 한번 따로 영상 올릴게요. 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100점인 얘가 왜 고등학교 때 흘러내려서 심지어 4등급, 5등급까지 가느냐. 딸딸딸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해서 그렇다. 도전을 안 해서 그렇다. 그럼 어떻게 예방할 거냐? 지금부터라도 자기 힘을 살짝 벗어나는 도전 문제들을 도전을 시켜라. 안 풀리는 문제 답지 안 보고 선생님 도움 안 받고 혼자서 낑낑거리고 푸는 그 경험을 해라. 가장 중요한 거 마인드셋을 고정 마인드셋에서 성장 마인드셋으로 바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어떻게 하느냐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학은 즐거운 도전과 탐험입니다.